정화불교운동 70주년을 맞아 조계종 초대 종정 만암 스님을 재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점진적 정화운동을 이끌었던 만암 스님의 지도력이 부각됐습니다.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하만 의곡사지의 역사적 위상이 5년의 발굴 조사를 거쳐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까지 지역 불교 문화의 중심지였던 의곡사지의 국가사적 지정이 추진됩니다. 직접 재배한 배추로 김장을 담가 이웃과 나누는 전통을 2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의왕 청계사의 자비 나눔 현장을 찾았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쳐 우리 사회 속 불교 정신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 대한불교진흥원의 대원상을 받은 함께하는 세상의 은장권 이사장을 초대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 불교의 정통성 복원을 위해 전개된 정화운동에서 조계종 초대 종정 만암 스님의 역할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연구자들은 고불총림 창립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대처승을 호법중으로 포섭하는 등 이른바 점진적 정화운동을 이끌었던 만암 스님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1947년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옛 부처라는 뜻의 고불총림 결성과 각종 교육기관 설립으로 한국 불교의 청정성 회복에 나섰던 만암 스님.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가 70년 전 촉발된 한국 불교 정화운동에서 만암 스님의 역할을 집중 조명하는 세미나를 동국대에서 열었습니다. 스님이 동국대의 전신인 불교 전수학교를 설립한 만큼 그 의미가 특별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만암 큰 스님의 역사적인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세미나에서 연구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 이후 1960년대까지 이어진 한국 불교 정화운동 속에서 조계종 초대 종정을 맡고 있던 만암 스님의 지도력에 주목했습니다. 만암 스님은 이른바 점진적 정화운동을 주장하면서 일제강점기부터 사찰 운영권을 소유해온 대처승들을 강제로 배제하기보다 호법승으로 포용하는 등 불교의 분열을 막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구와 대처라는 극단의 대립 속에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화합과 원용을 시도했던 겁니다. 그런 전환기 속에서 어떤 지도력이 정말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의 만암 스님의 그 정화운동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 교수는 정화운동 연구사 자체를 주제로 삼으면서 종단에서 공식적으로 집필한 정화운동 개설서가 없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조계종은 정화운동으로, 태고종은 분규로 사태를 정의하는 상황 속에서 선두에 섰던 비구 스님들 외에도 대처 측 스님과 비구니 스님, 제가불자 등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급진적 정화운동에 나섰던 주역들 외에도 당시 한국 불교의 청정성 회복에 기여한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만암 스님의 업적과 유상에 비해서 만암 스님의 그 불교 정화운동은 이제 두세 편밖에 안 나왔다. 앞으로 좀 이게 신중 분화 연구가 돼야 되겠다고 이제 건의를 드리고, 누가 주로 연구되냐면 청담, 동산, 금호, 탄호에 대한 분석이 주류가 이었고, 이 밖에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수론 교수가 정화운동 자료 편찬의 필요성을, 김상영 중앙승가대 명예교수가 만암 스님의 역사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바쁜 일정을 쪼개 직접 자리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서산 대사로부터 내려오는 백양사의 법맥과 학맥, 율맥을 짚으며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노력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설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고 정화운동사에 어떤 큰 맥을 하신 분으로서 이 큰 스님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와 그러한 만암 스님이 남긴 발자취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봉합할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오랫동안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하만 의곡사지가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까지 지역 불교 문화의 중심지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최근 5년간 발굴 조사를 통해 드러난 하만사지의 전체적인 윤곽을 공개했는데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할 규모입니다.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함안군 함안면 강명리 산 5번지 강려산 자락에 위치한 절터입니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는 지난 2018년 이곳을 보존이 시급한 중요 사지로 선정했고 이어 2011년 출토된 기하에서 사찰명이 나오면서 하만 의곡사지로 명명됐습니다. 함안군 등의 지원으로 지난 5년간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벌였고 의곡사지의 전체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땅속에 잠들어 있던 의곡사터가 발굴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고 그 의미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입니다. 발굴 조사 성과 보고에서는 사찰 중심 건물터인 탑지와 금당지를 비롯해 대형 석축 등 전통적인 가람 배치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통일신라시대 불상을 포함해 청동 소탑, 철제종 등 소중한 불교 유물들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특히 이번 발굴 조사에서는 함안 의곡사가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까지 이어졌으며 사격을 갖춘 지역 불교 문화의 중심지였음이 확인됐습니다. 사역 전반에 통일신라시대 흑자가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서쪽 일원에 대해서 대부분 서쪽으로 지금 뻗어나가면서 좀 변화가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함안군은 이번 발굴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의곡사지의 국가 사적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발굴 조사 등을 통해 함안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품은 함안 의곡사지가 이번 발굴 성과를 토대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고 지역 역사 문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함께 담그고 나누는 김장 문화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식문화죠. 수도권 천룡고찰 의왕청계사가 직접 재배한 배추로 김치를 담가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전통 문화를 26년째 이어오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가 훈훈함 가득한 김장 나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밭에서 직접 뽑아와 소금에 절인 배추들이 공양간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배추잎 하나하나를 펼치고 속에는 새빨갛게 버무려진 양념을 골고루 채워놓습니다. 사찰 신도들과 산하복지관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김장 담그기에 한창입니다. 하얀 배추에 양념이 한가득 채워지면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런 김장김치가 저절로 입맛을 돋구게 합니다. 수도권의 명산 청계산 자락의 천년고찰 의왕청계사가 올해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 농사가 조금 덜 돼서 배추가 좀 작아요. 작고? 예. 근데도 맛있게 정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중공양 때 쓸 거거든요. 절에 오시는 분들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갓 담근 김장김치를 맛보는 순간 상큼하고 아삭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갑니다. 청계사 사부대중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직접 재배한 유기농 친환경 배추로 김장김치 4,000포기를 담갔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의왕시도 배추 800포기를 지원해 자비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또 우리는 또 유기농으로 친환경의 그 배추를 길렀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이번에 맛이 좋습니다. 배추가. 그래서 더 자부심을 느끼고 또 이 친환경 배추를 또 우리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우리 배추를 소금에 절여 다듬고 양념에 버무려 포장한 다음 배송하기까지는 꼬박 3일. 청계사의 이름을 단 김장김치는 산하복지시설인 의왕시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과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녹향원, 의왕시와 안양시 다문화가정, 홀로 사는 어르신 등에 전달됐습니다. 일부는 청계사를 찾는 불자와 시민들을 위한 대중공양으로 제공됩니다. 청계사는 매년 농사로 수확한 배추로 김치를 담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전통 문화를 26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계사 스님과 신도들은 700여 평에 이르는 밭에서 배추를 직접 재배하고 김치를 담그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해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는
공동체 문화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수용 공동체는 우리가 지향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여지는 부분이 그런 뒤에 나눔 행사 보시잖아요. 보시면 지금 우리 청계산은 가지고 매년 4,000포기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계사 사부대 중에 함께한 자비의 김장 나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한국의 김장 문화를 널리 알리고 우리 사회에 따뜻한 기운을 한가득 불어넣고 있습니다. 의왕 청계사에서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 세상과 인연을 맺지 못한 태아 영가와 또 생을 일찍 마감한 어린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특별한 법석이 수도권의 천년고찰 강화 전등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전등사는 지난 22일 무설전에서 태아 수자령과 송자령 영가 특별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고 영가들의 극락왕생과 부모들의 업장 소멸을 발언했습니다. 수자령 영가는 임신 이후 유산이나 낙태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영가를 말하고 송자령 영가는 출생했지만 10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난 영가를 말합니다. 수자령, 송자령 영가들이시여 부디 극락왕생하옵소서. 또한 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 강명이 함께하시오. 천도제는 태아 영가 유가족 등 사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가를 맞이하고 공양을 올리는 의식과 축원기도, 금강경 독송, 영가를 극락세계로 보내드리는 소전 의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늘 바깥으로 내놓지 않았던 어떤 그런 일들, 우연이든 타이든 나한테 인연되어 온 그 생명체를 잊어버리는 그 막 가슴 아픈 일들은 늘 가슴에 삶고 있는데, 의식에서 유가족 대표자들은 먼저 떠난 영가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해 주위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불보살님들께도 잘 부탁드립니다. 태아령, 수자령 영가, 송자령 영가, 어리고 어린 아가들입니다. 잘 이끌어 주시고 혹시나 가다가 넘어지는 아기가 있다면 그 영가들도 같이 다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전등사는 앞으로도 낙태와 유산, 아동 사망 등에 따른 가족들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불교 의례를 통해 치유하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동 봉황사가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대규모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갖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봉황사는 그제 영농조합법인 안동명가 CJ와 함께 각각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으로 5kg 들이 김장김치 800여 상자를 마련해 안동시에 전달했습니다. 봉황사 주지 성관 스님은 이번 나눔 행사가 해주 태원 스님의 자비실천 정신을 계승하는 뜻에서 이루어졌다며 향후 정기적으로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동시에 있는 지하계층을 위한 자비 나눔이고요. 앞으로도 연년 행사로 아마 계속 갈 것이고, 또 이 김치가 지하계층에 다 골고루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봉황사에서 김치를 나눠줘 정말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가족에게 이 사랑의 온기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김치는 안동시 읍면동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의 대원상은 우리 사회에 불교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주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대원상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와 이주민 노동자 지원 사업, 스리랑카 사원 운영 등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함께하는 세상의 은장권 이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늘 BBS가 만난 사람은 은장권 이사장을 초대했습니다. 예,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은장권 이사장님께서 이 대한불교진흥원 설립자죠. 이 대원 장경호 고사가 제정한 대원상의 제가부문 특별상을 수상하셨지 않습니까?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 상은 이렇게 아무나 주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받았다,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물론 평가받았다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 상을 받은 저는 이 영광을 제하고 같이 병원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지도법사님이신 정학스님, 또 우리 함께하는 세상의 임원이시는 조덕한 우리 건강할태교 회장, 임문우 후원회장인 임문우 변호사, 또 제일 중요한 핵심은 봉사자들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저 마음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봉사자들한테 이 상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호스피스 센터도 만드시고 대구 한의대 부속에 한방병원 있고 그다음에 대구 시립의료원 내에 그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법당 이런 것도 다 만드신 거죠? 예, 그 이제 대구 한의대는 만들었고 이 원래 공립병원에는 법당, 교회, 성당 세 개를 같이 줍니다. 뭐 맞아요. 같이 주는데 그때 활동한 지가 제가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대구 한의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종교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교 법당만이 존재합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함께하는 세상에 바로 떠오릅니다. 왜냐하면은 함께하는 세상에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보면 저도 이제 많이 봤는데 이제 의료 취약 지역이라든지 이주 노동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구호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그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 그런 곳들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도움의 손길을 전한다 이런 것들이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원래 함께하는 세상은 제가 왜냐하면 현재 조계종 원로위원이시고 전 동아사 주지이신 지성 큰 스님, 대종사 스님, 그 다음에 현재 엊그저께 동아사 주지로 취임하신 성광 스님. 최근에 동아사 주지 되신. 성광 스님. 성광 스님하고 저하고 저도 그게 일원으로서 이사로서 참여하다가 참여하다가 3년 뒤에 제가 이 이사장을 맡게 됐는데 그때 제가 느꼈는 것이 이주노동자센터 설립이 중요하다는 걸 왜 느꼈느냐. 그거는 제가 이 불자로서 우리 이 일반 제조업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분들을 만나봤을 적에 동남아 국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불자들이 대부분 많고 불자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몇 개월 안 있다가 전부 개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뭐냐? 우리 불교계의 이런 그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활동이 솔직하게 좀 빈약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포교가 얼마나 중요해. 부처님의 법음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때 불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는데 하고 있는 잘 믿고 있는 분은 또 개종을 한다 하는 건 불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주노동자센터를 설립을 했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산하에는 이 스리랑카 사원, 병원 자원봉사센터 그렇게 세 가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 있는 스리랑카 사원이 2008년에 만들어졌어요. 맞습니다. 그거를 만들고 거기가 이제 그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사랑방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걸 사원을 짓겠다고 바로 결심하셨군요. 초창기에 그냥. 이제 이 처음에 우리가 쓰던 소위 새로 들어가가지고 있다 보니까 큰 빌딩에 그 새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업적인 요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명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도 외국에서 생활해보면 외로움, 이런 게 안정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왜냐하면은 스리랑카 사원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교통 편의성이 있으니까 대구에 성서공단에 공장도 많고 중소기업이 많고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가 보니까
이 또 스리랑카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고 이랬을 그렇죠. 때 분위기상이 좀 스리랑카 계시는 분들이 왔을 때는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상점이나 이런 게 안 많습니까? 뭐 예. 음식점도 있고 음식점도 뭐 상가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주점도 있고 이러니까 네. 스리랑카는 남방불교 쪽은 특히 왜 그러냐면은 우리 뭐 이 상자부 불교라고도 얘기하고 테라와도 불교라고도 얘기하고 남방불교인데 그 속에는 상당히 수행과 그렇죠. 또 그 분위기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때 원을 세가지고 지난 10월 달에 한국 불교 스리랑카 사원을 아마 개원을 했습니다. 예. 최근에 또 개원을 하셨. 예. 2008년에 한 거 말고 또 세웠다는 얘기죠. 예. 그거는 아마 영천시 고경면에 있습니다. 그렇죠. 영천에. 근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의 그 장례 때 그 부조금을 그 고인의 모교죠 대구여고 쪽에 이제 장학금으로 내시고 그 복지시설, 그러니까 고인과 같은 이름의 복지시설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매년 한 차례씩 이제 찾아서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이렇게 사실 귀감이 되는 어떤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사실상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 저는 그 뜻을 어떻게 기리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뭐 제가 장례식 끝나고 사모 끝나고 49제 끝나기 전에 제가 모교 대구여고에 가서 장학금을 전달했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포교의 방법도 제가 이 함에 금년에도 지난달에 갔다 왔습니다. 화수양로원이라고 한국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매년 갔습니다. 제가 매년 왜 가느냐? 제가 그 학교에다가 저는 갈 때 꼭 저희 아들하고 손자하고 자식들 가능한 데리고 갑니다. 그게 가능한? 가는 날. 왜? 휴일날 선택이나 토요일날 선택해서 가면서 그것이 애들 교육에 참 이 말을 내가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이 매스컴을 통해서 왜? 포교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애들의 마음 자세. 그건 정말 중요하다.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 양이 많고 적고 어떻게 금액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지금까지 꼭 가고 있습니다. 원래도 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사단법인 함께하는 세상 이사장 은장권 이사장과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9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